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과장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 공사원 면허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소방시설 공사원 면허는 우리가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이 세 개라는 게 전문 면허가 하나 있고요. 전문 분야. 그리고 일반 분야가 있는데 일반 분야가 다시 또 일반 기계 그리고 일반 전기 요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총 3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왜 나눠져 있냐?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겠죠. 자, 업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분야의 경우에는 기계와 전기 모두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분야는 일반 분야 기계를 땄다면 당연히 기계만, 일반 분야 전기 면허를 땄다면 당연히 전기 쪽 일만 하실 수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 이것저것 다 하고 면적 상관없이 소방시설 공사업을 하길 원하신다. 당연히 소방시설 공사업 전문 분야 면허를 취득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그런데 나뉘어져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면허를 따기 위한 요건들이 다르고요. 이제부터 그 요건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에서 면허를 낼 때도 1억, 개인 사업자로서 면허를 낼 때도 1억으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분야랑 일반 분야, 요것도 다 어떤 걸 내시던 1억입니다. 즉 자본금 쪽에서는 전문이나 일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자본금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1억을 준비한다라는 게 예금으로 1억이 일단 준비되셔야 되고 이 예금이 사업자 통장에 법인이면 법인 통장, 개인 사업자면 개인 사업자 통장에 최소 22일 이상 지속적으로 1억 이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된 내역 플러스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진단 보고서가 나오는 거고요. 간혹 이런 경우들 많으세요. 1억은 어찌어찌 대표님이 돈 빌리고 어떻게 해서 모아놨어. 그러면 이제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자본금 조달한 거 안 되고요. 이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금은 증자를 위해서 주주분들이 입금을 시켜놨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 잉여금으로 인해서 자본금이 있던가 그러한 것들만 예금으로 우리 그 실질 자본금 예금으로 인정되지 누구한테는 잠깐 빌려서 넣어놓은 거 그건 부채죠, 부채. 그런 부분들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억만 뭐 한 달 정도 있으면 되겠네?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도 중요하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봐서 적격하구나 라고 판명이 나야만 이 진단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 진단 보고서가 적격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예금이 2억이 있던 1억 5천이 있던 그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예금이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솔 C&I로 연락 주시면 제가 회사 상황 듣고 지금 어떤 상황이시고 뭘 준비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록 기준은 바로 공제조합입니다. 자, 공제조합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하면 소방 시공을 하다 보면은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공사만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공사 이후에 하자가 또 발생될 수도 있고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 보증이 필요할 수도 있고 공제조합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서 우리 회사를 보증해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소방산업 공제조합을 통해서 보증을 받으시고요. 이 공제조합도 뭐 우리 회사 무조건 보증해 주지 않겠죠. 보증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미리 예치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 예치할 금액은 약 2,080만 원 정도이고요. 이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치할 시기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우리 이제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우리 면허를 낼 회사를 보증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확인서를 내어줘요. 그러면 그 확인서를 가지고 면허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하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하나. 제가 아까 자본금 1억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본금 1억이랑 공제조합에 들어갈 2천만 원 돈, 1억 2천 준비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1억에서 2천만 원 꺼내서 공제조합에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순서 같은 걸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처음에 1억 준비하고 1억에서 꺼내서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등록 기준입니다. 자, 이 기술자 부분이 우리가 전문 면허를 따야 되냐, 일반 면허를 따야 되냐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공제조합도 돈 똑같이 내고 자본금도 돈 똑같이 준비하시면 됐었어요. 다른 건 유일하게 기술자가 달라집니다. 자, 전문 면허를 내시려면 주인력이 1명 또는 2명, 그리고 보조 인력이 2명, 그래서 총 필요한 인력이 3명 내지 4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3명, 왜 3명이냐 4명이냐면은 이 주인력 기술자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 기사의 자격증 기계 분야랑 전기 분야를 다 갖고 있는 분이다. 우리가 흔히 쌍기사라고 하죠. 쌍기사 자격증 있으시다? 그러면 1명으로 되는 거고, 아, 기계밖에 없어. 그러면 기계밖에 없는 분 1분, 그다음에 전기밖에 없어. 전기밖에 없는 분 1분, 이렇게 2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기사라면 1명, 쌍기사가 아니라면 각각 1분씩 해서 2명. 그렇게 해서 주인력이 1명 내지 2명으로 되는 거고, 보조인력은 2명이 필요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쪽. 일반 면허는 일반 기계와 전기가 있댔죠. 만약에 기계 낸다라고 하면은 주인력 기계 분야 1분, 보조 1분, 이렇게 2분. 전기 분야라고 하면은 기사 전기 분야 1분, 그다음에 보조 인력 1분. 이렇게 각각 2분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인력이 쌍기사가 있어. 근데 보조 인력이 1명 있어. 그러면 일반 내셔야겠죠. 보조 인력은 2명이어야 되니까. 이처럼 기술자 부분이 가장 다른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사실 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가 얼마만큼 확보됐냐에 따라서 기술자 뭐 3명이나 4명 된다. 무조건 전문 가시는 게 맞죠. 근데 정 안 구해진다라고 하면 맞춰서 하시는 게 맞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등록 기준이 바로 사무실인데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면허를 접수할 때 소방협회에다가 면허를 접수하는데 사무실에 대한 디테일한 서류를 막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등기 갖고 와라, 뭐 사무실 사진 찍어 와라, 뭐 팩스, 뭐 전화기 등록한 거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증빙 서류를 막 열심히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당연히 사무실이 있어야 그 소재지로 만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협회에서는 사무실에 대한 요건을 막 꼼꼼하게 보진 않더라도 우리가 일을 할 사무실은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상 지금 등록 기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요 4개. 그리고 이 4개 중에 우리가 전문이냐 일반이냐를 가름하는 거는 이제 기술자가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시면 요 다 됐다라는 서류를 작성이나 발급을 하셔서 지역 공제조합이랑 협회에다가 다 제출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사실 생각보다 이 서류를 작성하는 걸 너무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저희 해솔CNI에서는 아예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발급, 그리고 관할청에 들어갈 서류를 직접 쓰고 아예 접수까지 같이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내역이 있거나 저희 쪽에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에 이 031-698-2316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아주 정성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